배울 내용은 실수의 대소관계. 자, 학습 목표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복습했듯이 무리수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실수의 대소관계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크게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배울 건데 먼저 실수의 대소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실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법부터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직선 위에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수직선 뭔지 알죠? 이렇게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우리가 유리수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같은 거. 그러니까 유리수는 전부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를 2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게 2분의 1이겠죠. 뭐 3분의 1 같은 경우는 3등분을 하면 돼요.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3분의 1이 되고 분수는 이렇게 등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가 쉬웠어요. 여러분 나타내는 방법 유리수는 다 안단 말이죠. 예전에 배웠어요. 근데 무리수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2 같은 경우 1.414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이게 순환해 안 해? 순환을 안 해. 순환하면 우리가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분수로 바꾼 다음에 뭐 조금 분모가 커져서 99분의 뭐 20이라고 해도 0부터 1까지를 99등분 한 다음에 20번째를 찾아주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는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루트 2는 이게 끝이 있어 없어? 순환도 안 하고 끝도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좀 깊은 학생들, 의심이 많은 학생들은 의심이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수학은 약간 확실하지 않으면 의심을 항상 해야 돼요. 네. 그런 학생들은 루트 2가 1.414 쭉 가는데 심지어 순환하지도 않고 분수로 나타낼 수도 없는데 이게 수직선 위에 존재를 하냐 라고 의심부터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의심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수는 실제로 일단 존재를 해요. 실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끝은 없지만 실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루트 2라는 수가 이렇게 끝없이 순환하지도 않고 끝없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매번 복습을 하는 거였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아두라고 예전에도 말했는데 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빗변의 제곱, 빗변은 직각과 마주보는 변, 가장 긴 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우리가 이제 루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의 제곱이죠. 그럼 c는 뭐가 되냐? c는 뭐가 되냐? 우리 배운 루트를 쓰면 돼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쓰겠지만 여기서 c는 양수, 왜? 길이니까. 그래서 양의 제곱근만 쓰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바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배운 루트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갑자기 왜 했냐? 우리가 루트 2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려고 했죠. 루트 2, 루트 2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우리가 궁금했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높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1은 유리수니까 그 중에서도 자연수. 그럼 이 빗변의 길이 c가 몇이 되냐? 자, c는 원래는 c의 제곱은 루트 1의 제곱 루트가 아니고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대로 가면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오고 따라서 c는 루트 2가 나와요. 즉 얘가 루트 2라고. 얘가 루트 2. 루트 2 실제로 여기 있죠? 이게 루트 2예요, 실제로. 그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냐? 이제 컴퍼스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반대로도 그릴 수 있겠죠? 지금은 어림 잡아서 그린 거고요. 네, 뭔가 칸이 이상하네요. 지금은 어림 잡아서 그린 거고 우리가 컴퍼스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어림 잡아서 그리다 보니까 약간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문제는 없고 이렇게 원이 이상해졌죠? 네, 어쨌든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왜? 자, 화면에 뜨는 거 무시하면 됩니다.
자,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그대로 내리면은 루트 2,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내리면은 그대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루트 2는 실제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얘를 그대로 내리면 수직선 위에도 무리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교과서로 넘어가면은 실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나요? 우리가 유리수는 원래 나타낼 수 있었고, 무리수를 나타내는 방법 방금 배웠어요. 물론 루트 2만 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무리수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26페이지 밑에 탐구학습에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용했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거예요. 이처럼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뿐만 아니라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도 있다. 아까 내가 의심 많은 친구들은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실제로 수직선 위에 있냐를 의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있어요. 실제로 루트 2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서 루트 2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얘를 그대로 원을 그려주듯이 내리면 수직선 위에도 루트 2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27페이지로 넘어와서 위의 내용을 보기 전에 밑에 개념 확인을 한번 보면은 내가 방금 루트 2만 알려줬어요. 루트 2만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1 플러스 루트 5와 1 마이너스 루트 5도 수직선 위에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냐? 이번에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요. 자,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면 어떻게 되냐? 이 빗변의 길이 C는, 자, 이번에 한번 갈게요. C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돼서 루트 5가 나와요. 즉,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소리죠. 그건 마찬가지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내려주고 그대로 왼쪽으로 내려주면 원을 그리듯이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은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1 더하기 루트 5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내린 점은 1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루트 2뿐만이 아니고 뭐 루트 5, 1 더하기 루트 5, 2 더하기 루트 2, 3 더하기 루트 5. 여기서 3 더하기 루트 5는 여기서 두 칸만 오른쪽으로 가서 삼각형 그려줘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실수들을 전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위에 다시 27페이지 위로 와서 내용을 좀 봅시다. 이 부분 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자, 알려져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해요. 물론 이게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전에는 우리가 유리수들만 배웠어요. 유리수들. 실제로 유리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알겠지만 무수히 많아요. 뭐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도 있고 1000분의 1도 있고 10,000분의 1도 있고 해서 여기 촘촘하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유리수만 가져오면은 얘를 다 메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 방금 확인했잖아. 루트 2 같은 거 수직선 위에 존재하죠. 루트 2 수직선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수로만 갑자기 문자가 떴네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잘 보이죠, 여러분은? 선생님은 화면에 지금 이상한 게 떠서 좀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지네요. 자, 지금 화면에 또 이상한 게 떠가지고 자꾸 이 동영상이 끊겼다 다시 가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있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설명하고 있었는데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유리수로만은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없다?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 위를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왜? 아까 배웠듯이 루트 2도 있고 루트 5도 있고 여기 위에 루트 2가 여긴가에 있고 루트 5도 어딘가에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수도 엄청 많지만 실수를 다 메우기 위해서는 뭐까지 있어야 돼? 무리수까지. 그래서 합쳐서 실수가 되면, 실수는 우리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친 거라고 그랬죠. 실수하지 마세요. 유리수와 무리수까지 합치면은
이 수직선을 전부 다 메울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메울 수 있다는 거. 실수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의 한 점은 한 실수에 대응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점을 아무 데서나 찍으면 얘는 실수야. 어떤 실수가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1.67이 돼. 이 실수를 내가 가져왔어. 뭐 루트 5 더하기 루트 7 이런 거 가져왔어. 아직 이거는 안 배웠으니까 얘를 좀 잘못 들었네요. 뭐 3 더하기 루트 5 같은 거 가져왔어.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얘도 어딘가에 점이 찍힌다는 거죠. 이 위로. 아무거나 실수를 가져오면은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고 수직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가져오면은 마찬가지로 실수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때 수직선 위에서 원점의 오른쪽에는 양의 실수, 원점의 왼쪽에는 음의 실수가 대응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실수도 마찬가지. 양의 실수, 음의 실수로 오른쪽, 왼쪽 나눌 수 있고 왼쪽에 참고사항 보면은 간단히 양의 실수를 양수, 음의 실수를 음수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오른쪽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직각삼각형 ABC와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변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 P랑 Q는 여기 있습니다. PQ라고 할 때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시오. 이거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밑변이 2고요. 밑변의 길이가. 높이가 몇이죠? 3칸이니까 3이에요. 자, 밑변이 2고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C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C를 구하려면은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가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C는 루트 13이 나와요. 4 더하기 9니까 13이 나오고 그 얘기는 이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자 원을 그렸다 그랬기 때문에 길이가 그대로 루트 13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도 루트 13 이 길이도 루트 13 자, 지금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그림이 워낙 그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점 A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루트 13만큼 갔으니까 여기다 루트 13을 더해주면 되고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갔으니까 여기다 루트 13을 빼주면 되고 그래서 P와 Q에 대응하는 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이번 문제는 모든 문제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근데 친구랑 의논을 해도 돼요. 실제로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다 잡담하면 안 되지만 이런 질문 같은 거는 물론 나한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반대로 숫자를 주고 대응하는 점을 찾아라 이건데 루트 10이 나왔어요. 이런 루트 10을 만들어 주려면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주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의 길이가 C일 때 빗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먼저 여기서는 기준이 2이기 때문에 2에서 생각을 할게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얘의 빗변의 길이는 몇이 된다? 얘를 C라고 하면 C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10을 여기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이대로 어떻게 하면 돼? 이대로 원을 그리면서 내려주면 된다. 원을 그리면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지금 많이 가려졌는데 2 마이너스 루트 10을 구하고 있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10은 2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가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이 2 마이너스 루트 1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10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똑같은 직각삼각형 그려서 이번에는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루트 10이니까 Q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점 몇 개 주어지고 대응하는 점을 찾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거, 원래 알고 있던 사실들을 한번 볼게요. 자, 수직선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이거 원래 알고 있던 그대로 실수로 넘어가도 원래 알고 있던 그대로 성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사실들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자, 양수는, 자, 오늘따라 좀 불편하네요. 옷이 두꺼워서 그런지. 자,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너무 당연하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네.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자, 3, 4번이 무슨 얘기냐? 물론 3, 4번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1, 2번은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양수는 0보다 크고, 이제 음수는 중1 때 배웠지만 음수는 0보다 작다.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랑 3이 있어요. 뭐가 더 크죠? 당연히 3이 더 크죠. 네.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따로 이제 선생님한테 개인 질문을 하면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밖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럼 뭐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큽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2보다 3이 크죠? 근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즉 절대값 2랑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은 이쪽이 오른쪽이 항상 더 커요. 절대값은 이게 절대값은 더 큽니다. 양수일 때는 그대로 크기가 가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 더 작잖아. 더 절대값이 커질수록 음수일 때는 더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개념 확인. 두 양수와 두 음수끼리의 대소 비교.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거에서 무리수만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루트 6이랑 루트 3 뭐가 더 큰지 배웠어요. 루트 6이랑 루트 3 중에 뭐가 더 크죠? 그냥 루트 안에 있어도 안에 숫자만 비교하라 그랬죠?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반대가 된다. 왜냐면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으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도 돼요. 예전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중에 부등식의 성질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바뀐다.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원래 절대값이 크던 게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 헷갈리면은 그냥 마이너스 뗀 다음에 비교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부등호로 바꿔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이게 3, 4번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 확인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를 해줬고요. 문제 3, 4번은 뭐 한 두 문제 이 중에서 몇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 쉬운 거네. 이거는 그냥 봐도 되겠다. 자, 0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요. 자, 0하고 음수 비교하면 그냥 0이 더 크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0이 아니고 음수랑 양수를 비교했어요. 음수랑 양수. 음수랑 양수를 비교하면 뭐가 더 커? 양수가 더 커요, 당연히. 네. 이번에는 둘 다 양수죠? 이때는 이제 절대값을 비교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선생님이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으니까 둘 다 루트 안에 넣어주라고 했어요. 루트 밖으로 뺄 수 있으면 루트 밖으로 빼도 되는데 루트 8은 밖으로 안 빠지니까 얘 루트 안으로 넣을 때 둘 다 제곱하면 돼요. 분수는 분모 제곱, 분자 제곱 따로따로 4분의 25 4분의 25로 들어가죠. 자, 4분의 25는 6과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6.25 정확하게 뭐 수점 얘기하면 6.25인데 6점 몇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들어간 숫자가 6.25야. 얘는 안에 들어간 숫자가 8이야. 뭐가 더 커? 8이 더 크죠. 양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럼 부등호는 반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음수네요. 음수가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는 근호 안에 있는데, 루트 안에 있는데 하나는 근호가 없죠. 그럼 근호 안에 넣어줘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고 1만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1. 1은 여러분 루트 안에 넣어도 루트를 제곱을 해도 1입니다. 1은 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루트 1이 되는 거예요.
자, 안에 있는 숫자 비교해 봅시다.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1이 크죠? 1이 크다고 이쪽이야? 아니죠. 왜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반대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여러분 마이너스 붙었을 때 헷갈린다 그러면은 양수끼리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절대값을 비교를 한 다음에 음수면은 부등식의 성질 생각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하고 원리 그냥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등식의 성질이랑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생각하면서 부등식의 성질도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좋아요. 자, 문제 4번. 다음 수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5와 2 사이의 숫자를 모두 말하시오. 자, 먼저 마이너스 루트 5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2 사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런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얘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루트 안에 넣어줘요. 그럼 마이너스까지는 루트 안에 못 넣습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2분의 1 제곱하면 루트 4분의 1. 자, 4분의 1이 커요? 5가 커요? 5가 크죠? 하지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쳤네요, 이미. 예, 들어가고요. 그 다음 루트 5를 볼게요. 루트 5. 루트 5는 여기 지금 2가 이번에는 루트 밖으로 나와 있죠. 루트가 안 씌워져 있죠. 2를 루트 안에 넣어주면 루트 4가 되고 루트 5가 더 크죠. 루트 5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이에 안 들어가죠. 네. 다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도 마찬가지. 얘는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5는 루트 안에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2.5는 분수로 바꾸면, 자, 칸이 좀 모자리네요. 마이너스 2.5를 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0분의 25입니다. 10분의 25 약분하면은 2분의 5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루트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5가 되고요. 안에 숫자가 6점 몇이에요? 6점 몇? 6과 4분의 1. 얘는 5죠? 얘가 더 크죠?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얘는 더 작아지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원래 해야 되는데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긴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5는 얘보다 작아요. 사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음 루트 2분의 7 나왔죠? 루트 2분의 7에서 이 2분의 7은 3점 몇이죠? 3점 몇? 얘는 4고 그럼 얘는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자, 잘 보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예요. 마이너스 루트 4. 자, 루트 5가 커요? 4가 커요? 5가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루트 4는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4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얘네 3개. 이렇게 3개는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풀어봐요. 여기 지금 칸이 모자라가지고 좀 지저분해졌는데 모르면 질문하시고 다음 교과서 29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수에 대소한 게 2.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던 방법을 배울 거예요. 뭘 배울 거냐?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를 직접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B를 넘깁니다. 그럼 A-B는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보이는 거 대신에 얘를 우리가 보이면 마찬가지로 A는 B보다 큰 거다. 당연한 거죠.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B를 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랑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랑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얘를 보일 때 얘를 보여도 상관이 없고 얘를 보이고 싶을 때 얘를 보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0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A-B가 0이면 두 개는 같은 거죠. 넘겨주면 같다 나오잖아. A-B가 0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 양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 A,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A-B의 값을 구해서 값의 부호를 구해서 정해준다. 이게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번에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보면은 두실수 루트 10-2와 1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더 큰지. 그럴 때 뭘 사용해라? 빼줘라. 뭐에서 뭘 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10, 루트 10 빼기 2에서 2를 빼볼게요.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그럼 루트 10 빼기 3이 됩니다. 루트 10 빼기 3. 자, 여러분, 루트 10은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죠? 루트 10은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입니다. 루트 9는 3이고요. 루트 16은 4예요. 따라서 루트 10은 3.xx 몇이에요? 3은 넘죠. 일단 3보다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n은 0보다 크겠죠. 루트 10이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지금 잘 봐요. 루트 10-2에서 1을 뺀 게 얘에서 1을 뺀 게 0보다 커졌죠.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결론은 루트 10-2는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0보다 컸으니까. 그래서 여기 풀이 방법을 보면은 여기도 뺍니다. 똑같이 빼고 여기 이유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9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9는 0보다 크다. 결과가 이제 0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루트 10 마이너스 2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따라하기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기는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해보고 문제 5번 볼게요. 다음 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한 두 문제만 봅시다. 1번, 4번만 볼게요. 풀다 보니까 칸도 모자르고 어차피 여러분이 따로 문제 푸는 시간도 주니까 선생님이. 자, 5랑 루트 5 플러스 3인데요. 그냥 빼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빼세요. 자, 5에서 루트 5 플러스 3을 뺐습니다. 여러분 가로 풀 때 주의하세요. 가로 풀면 5 빼기 루트 5 빼기 3이 되고요. 2 빼기 루트 5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비교를 할 때 위에처럼 루트 10이 3점 몇인 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했는데 그냥 2를 루트 안에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2를 루트 안에 넣어주면 제곱해서 루트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주면 또 한눈에 보이죠? 4가 커요? 5가 커요? 5가 크죠. 4보다 5가 큽니다. 그래서 루트 4에서 루트 5를 뺐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자, 잘 봐요.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된다? 5가 루트 5 더하기 3보다 작아지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0보다 큰 거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3 더하기 루트 7가 3 더하기 루트 8. 이건 좀 쉽다. 이건 좀 그냥 봐도 알겠는데 한번 빼볼게요. 그냥 우리가 빼는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봐도 알 것 같은데 빼보면 자 3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루트 7 빼기 루트 8이 나옵니다. 딱 봐도 0보다 작죠. 7, 8, 8이 더 크잖아. 뒤에 게 더 크죠. 마이너스 있을 때랑 마이너스 없을 때랑 구분을 잘 해주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작아졌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죠. 0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3 더하기 루트 7은 3 더하기 루트 8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봐도 똑같이 3이 있고 루트 7을 더했고 루트 8을 더했기 때문에 큰 걸 더한 게 더 크겠죠. 루트 8을 더한 게. 그냥 보고 바로 구해도 돼요. 저런 문제는. 자, 아래 생각 넓히기가 있는데 생각 넓히기가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수직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 두 숫자를 수직선에 표현한 다음에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뭐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 그게 바로 수직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제곱근표 보면 이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 마이너스 루트 5에서 1 더하기 루트 2를 빼봐요. 빼면은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5랑 루트 2의 값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루트 5와 루트 2의 값을 구해준 다음에 대입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거는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루트 값을 구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 루트 값을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대소관계만 비교하려면 여러분이 굳이 저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땐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림 잡아서 값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다시 정리를 해보면 3에서 루트 5랑 루트 1을 둘 다 뺀 거잖아. 루트 5랑 루트 1을 둘 다 뺀 거란 말이야. 루트 5 더하기 루트 1을 3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큰지 우리가 어림 잡아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루트 5는 2점 몇이야? 갑자기 꺼졌네. 루트 5는 2점 몇? 루트 2는 1점 몇이야? 이 정도는 알죠? 그럼 2점 몇에서 1점 몇을 더하면은 3점 몇이죠. 어찌됐든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니까 3에서 3점 몇을 뺐으니까 0보다 작아요 사실. 그래서 제곱근표랑 계산기 이용 안 해도 풀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고자 이렇게 한 거고 수직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복습할 겸 한번 해보세요.